주름이 문제가 아니다. 거뭇거뭇-칙칙한 기미에 점점 더 늘어만 가는 잡티. 노년의 상징 검버섯까지. 웬만해선 낫지 않는다는 검버섯과 기미를 뿌리 뽑고 부작용 없이 깨끗하게 한층 더 젊어질 수 있다면 피부부터 젊어지자. 젊은 피부를 만드는 효과적인 레이저 시술의 모든 것. 서울피부과 류병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은 음식물 쉽게 상하죠. 그렇죠. 가슴 아파요. 네. 근데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피부 또한 이런 각종 피부 질환, 무전, 습진 이런데 쉽게 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많은 요인 중에 하나가 그 마우스하고 키보드 있잖아요. 여기서 온다고. 맞습니다. 지금 시간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키보드를 한번 보실까요? 그 사이사이를 보시면요. 음식물 부스러기와 그리고 각질들 보이실 겁니다. 아침 시간에 죄송한데요. 그 안에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구균이 있다고 하고요. 또 놀라운 사실은 사무실에서 쓰는 키보드는요. 공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쓰니까 그 키보드에는 무려 일반 좌변기 세균의 400배에 달하는 세균이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400배? 400배요. 네. 실제로 이 PC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 경우에 손에 물집이 잘 생기는데 일종의 수포성 질환이죠. 이 한 번 걸리면 잘 낫지도 않고요. 또 다시 반복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음식물을 될 수 있으면 키보드 앞에 드시지 말고요. 때때로 이 항균 티슈나 알코올 솜으로 닦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키보드 할 때 꼭 뭐 당겨. 맞아요. 뭐 먹으면서 하면 뭐 당겨. 자꾸 뭐 마시게 되고. 먹고 싶고. 이제 조금씩 그죠? 우리 키보드를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맡겨주시길 바라겠고. 근데 사실 우리 키보드하고 뭐 마우스만 손질한다고 우리 피부가 괜찮아지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피부를 좀 더 한 살에 더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 이분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의 모셨습니다. 서울피부과 류병직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볼 때마다 피부가 젊어지세요? 그건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자, 근데 날씨 때문에 땀구멍이 넓어지고 자외선 때문에 피부가 많이 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각종 뭐 피부 트러블들이 많이 생기는데 문제는 피부과에 가더라도 이게 잘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원장님? 네, 일단 여름이 되게 되면은 자외선이 강해져서 주근깨, 잡티, 검버섯, 점 이런 것들이 잘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홍조가 심해지고 더 오래되면은 모세 혈관도 확장되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또 일광 알레르기나 또는 햇빛 화상 같은 게 생기고요. 그 외에 심하면은 탄력이 떨어져서 깊은 또랑 같은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제를 잘 바르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차단제가 안 맞아서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또는 여드름이 생기기도 하는 이런 불상사가 나서 여하튼 여름에는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깁니다. 아니, 저도 차단제 잘못 바르니까 이게 뭐가 나요. 그래요? 그래서 잘 발라야 되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데 이 가뜩이나 어르신들은 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병원에 간다 한들 이렇게 주름이 어떻게 한다 하더라도 검버섯, 잡티 이것으로 다 나이가 더 들어 보이거든요. 병원에 가도 정말 좋아질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나이 드시면 이 잡티가 많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고민이 많아요. 이제 일단 이게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가 조금만 흠집이 나도 다 고치게 되죠. 따라서 얼굴에도 여러 가지 흠집이 남게 되면은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근깨나 잡티 같은 걸 뽑게 되면은 얼굴도 환해 보이고 또 어려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분도 좋아집니다. 어려 보인다. 그리고 특히 점이나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결국 두시면은 점점 커지기 때문에 나중에 오래된 다음에는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불상사가 납니다. 따라서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동안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피부 고민, 거기에도 순위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1위부터 4위까지 한번 책정을 해봤는데요.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피부부터 젊어지자. 당신의 피부 고민은 보겠습니다. 4위입니다. 4위는 점이에요. 3위는 주근깨 잡티입니다. 사실 점은요
한 번쯤 다 빼보셨을 텐데 이 점은 빼도 생기고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많으세요. 이 점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점 치료. 점 치료. 네. 자, 일단은 뭐 피부과에서 색소성 질환으로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점이죠. 네. 뭐 1살짜리부터 70 되신 분까지 다 오시니까요. 네. 그런데 일단 점은 한 번 빠지면은 네. 그 자리는 잘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이제 점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마치 운동장에 까만 그 바위가 딱 박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우리가 레이저로 드러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우리가 점은 보통 한 2mm까지는 파도 그렇게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상만 되지 않는 그런 그 조기의 점의 경우에는 다 한 번에 잘 빠지죠. 네. 하지만 점이 막 5년, 10년 되고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 상당히 깊기 때문에 한 번에 빼다 보면 흉터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2번, 3번에 걸쳐서 나눠서 뽑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점을 뽑고 나서 딱지 관리를 요즘엔 잘 하기 때문에 요즘은 흉터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위에 사진이 시술 전이고 아래 사진이 시술 후인데 이렇게 네. 점만 뽑아도 네. 주변에 잡티는 안 뽑았는데 점만 뽑아도 얼굴이 훨씬 깨끗해 보이죠. 네. 네. 근데 이 점이요, 원장님, 점이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갖고 태어나는 네. 거 아닌가요? 이 점이 자라다가 생깁니까? 예, 점의 대부분은 네. 그 자라다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어렸을 때 생기는 점은 극소수입니다. 선천성 예. 점들은 대부분 크기도 크고요. 네. 또 위치도 한 군데 몰려 있기 때문에 네. 특징적이고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점은 이제 15세 정도 돼서 시작합니다. 1년에 하나씩 또 늘어나게 되고요. 오호.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20살쯤 됐는데 점이 얼굴에 20, 30개 있다. 예. 이런 분들은 점 체질이죠. 어. 이런 분들은 조기에 빨리 뽑는 것이 좋습니다. 점 체질도 따로 있거든요. 네네네. 네. 점 체질. 네. 큰 점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건 네. 그죠. 이 큰 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빼고 나면은 그 자리에 뭐 흉터가- 올라온다라는 분도 계시고 흉터가 남는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일단은 네. 이제 흉터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인데 네. 이 점에 흉터를 안 남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딱지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하시면은 네. 흉터가 잘 남지 않고요. 네. 또 시술하는 사람은 2mm 이상 파지 않으면은 웬만해서는 흉터가 생기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세 달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흉터가 좀 생겼다. 그러면 이 흉터를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호. 원리 자체는 여드름 앓고 나서 패인 흉터를 올리는 그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인트라셀이라는 기계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우측에 바늘 같은 게 보이시죠? 예. 저 바늘같이 생긴 기계가 그 패인 부분을 자극을 하게 돼서 예. 밑에서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왼쪽에 보이면 서브시전이라고 있는데 네. 요것은 파인 부분을 바늘로 살짝 들어줘서 공간을 만들어주면은 네. 속에서부터 진물이나 피 같은 게 조금 나면서 살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어허. 저런 방법을 반복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흉터가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네, 흉터 얘기하셨는데 사실 아까 점 빼면 잘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저 경우에도 점을 뺐을 때 다시 그 자리에 점이 생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오늘 그러면 점이 보이시죠? 아니, 메이크업 잘했다 오늘은. 네. 네. 점을 뺐는데 다시 생겼다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일단은 점의 깊이가 시술자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네. 또 점을 뽑다 보면은 이렇게 까만 데까지만 뽑게 되는데 사실 점의 색깔은 원래는 투명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까만 게 없어진 다음에 조금 더 파야지 되는데 그 작업이 안 되면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은 끝까지 뽑으면은 없어집니다. 2달 간격으로 보통 3번 정도 하면은 아무리 어려운 점들도 웬만하면 다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반복해서 네.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지금 박사님 하실까요? 네, 네. 만약 이게 점이 다시 생기잖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은 치료도 마찬가지인데 네. 재발했다 그래요, 재발. 재발이 맞잖아요, 환자 아니지. 입장에서는. 근데 의사는 시술 잘해준 거예요, 레이저로 했는데 관리가 잘 안 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술 후의 관리, 그러니까 이 테이프를 붙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 물을 세수를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네. 네, 그런 관리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관리도 전체 시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에는 세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점을 뽑는다는 것은
탄산가스 레이저로 피부 상층부에 상처를 낸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진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 진물이 잘 마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그 진물이 잘 마르려면은 세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며칠 동안이요? 한 최소 이틀 동안은 세수를 안 하는 것이 가장 좋고요. 세수를 안 하는 기간이 길수록 훨씬 잘 낫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통 5, 6일 정도가 지나면 약간 피부에 이제 딱지가 건조해지면서 꼬들꼬들해지거든요. 꼬들꼬들해져요. 그때는 이제 딱지가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때는 거꾸로 촉촉하게 해주면은 딱지가 며칠 더 갑니다. 보통 얼굴에 점을 뽑으면은 7일 정도 가는데 7일에서 하루 이틀만 더 가면은 폐일 확률이 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7일째쯤 됐을 때는 건조하지 않도록 촉촉하게 뭐든지 잘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얕은 점은 별 문제 없습니다. 세수 안 하고 한 2, 3일 세수 안 하고 한 5일차, 6일차, 7일차 때 아무 연고나 촉촉하게 잘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깊은 점의 경우에는 이런 진물을 초반에 잘 빨아당겨주는 드레싱을 하는 것이죠. 덮어주는 드레싱이 아니고요. 진물을 들어주는, 빨아당겨주는 그런 드레싱을 하다가 역시 이때도 세수를 2, 3일 안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러다가 이제 7, 8일이 지나서 이제 딱지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그렇게 해주고 나서 깊은 점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그 이후에도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도 드레싱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이제 살이 처음에는 이렇게 점을 뺐으면은 이 바위 덩어리를 뽑아낸 땅처럼 훅 파여 있게 돼 있죠. 이게 흉터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초반에 하자마자 시술 직후에는 1번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 진물이 생기는데요. 저 진물이 바로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진물 성분이 날아가면서 밑에는 콜라겐이나 여러 가지 재생 성분들이 응축되게 돼 있죠. 그런 다음에 그 3번 보시면은 진물이 살짝 마르면서 위쪽에 얇은 딱지가 앉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저렇게 딱지가 앉아 있을 때는 재생이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딱지가 떨어지고 나면은 재생이 일어나는 속도가 더뎌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렇게 딱지가 앉아 있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은데요. 그래서 이제 4번째 딱지가 완전히 앉은 상태에서는 무조건 촉촉하게 잘해주고요. 특히 저 부분에서는 이제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 그 드레싱까지 해주면은 마치 딱지가 계속 남아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훨씬 더 상처가 남을 확률이 적어집니다. 전 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점을 빼본 사람으로서 점을 빼면 보통 하이드로겔 밴드라고 하나요? 그 얼굴에 요즘에 붙이거든요. 유행하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두고 촉촉하게만 유지해줘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그 테이프 같은 건 붙일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초반기에 테이프를 붙이게 되면은 보통 3일 정도 되면 갈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테이프를 뗄 때 딱지가 떨어진다면 오히려 손해죠. 그러니까 딱지가 빨리 떨어지지 않게 하는 젤이 있으면 또는 드레싱이 있으면 그걸 하시는 게 좋고요. 접착력이 강한 드레싱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자면은 역시 얕은 점은 드레싱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깊은 점은 드레싱을 하되 딱지가 안 떨어지도록 3, 4일 뒤에 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송한데 드레싱이란 용어를 쓰시는데 이 드레싱을 한다는 게 저희 일반인은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독을 하고 덮어준다는 뜻이죠. 그 덮어주는 거는 일반 거즈로 덮어주는 건가요? 아니면? 드레싱의 종류는 상당히 많은데요. 진물이 많이 날 때는 진물을 빼주는 게 있고요. 또 진물을 유지시켜주는 여러 가지 그 도포하는 것들이 있어서 이 패치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성향을 따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걸 잘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알겠습니다. 선생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시니까 따르시죠. 시중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좀 이거 얕은 점인지 깊은 점인지에 따라서 드레싱을 달리할 필요가 있겠네요. 집에서 점 뺄 일은 없잖아요. 없죠. 선생님께서 가르치신다니까. 드레싱 하는데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자, 4위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주근깨 잡티 얘기를 했는데요. 이 점보다 좀 관리하기 힘든 게 이 주근깨 잡티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히려 반대입니다. 주근깨 잡티의 경우에는 이 점이나 검버섯보다 훨씬 얕은 층이기 때문에 뽑기도 좋고요. 마치 점이나 검버섯은 그 검은 돌이 박혀 있는 상태지만은 잡티나 주근깨의 경우에는 이 운동장 그 상층부에 단순히 연탄재 같은 그 색소가 묻어있는 상태입니다. 비유가 멋지다. 비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따라서 그냥 빗자루로 싹싹 쓸면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가볍게 굳이 그냥 돌 깨는 작업 안 하고 그냥 가볍게 휙 날려주기만 하면은 잘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근깨하고 잡티의 경우에는 사실 조직학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고요. 그냥 색소가 아주 얕게 있으면 주근깨,
깊게 있으면은 잡티, 또는 뭐 어린아이가 좀 색소가 생기면 주근깨, 좀 이제 청장년기에 생기면은 잡티,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소를 없애는 레이저는 여러 가지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잡티 레이저는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잡티 레이저는 레이저를 받고 나서도 점이나 검버섯과 달리 딱지가 만져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거울을 보면은 딱지가 앉아 있는데 손으로 만져보면은 딱지가 없죠. 어떤 분들은 이걸 밀기조차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민다고요, 그거를? 예, 뭔가 하고 이렇게 밀어보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얇게 앉아요. 심한 경우에는 마치 연필심 가루가 묻어있는 것 같이, 먼지가 묻어있는 것 같이 앉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앉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상처는 나지 않는데 이것이 또 역시 일주일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데 이때 이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도록 최대한 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잡티는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세수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빡빡 비비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비누 거품을 손에서 만들어서 거품을 손에 묻힌 다음에 얼굴에 또 묻히고, 그리고 샤워기로 찬물로 뿌려주시든지 탁탁 물을 튕겨주시는 방식으로 세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치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왼쪽에 세로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치료 전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치료 후고요. 또 오른쪽에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위쪽에 있는 것이 치료 전이고 아래가 치료 후입니다. 그러네요. 이 주근깨 잡티의 경우에는 오히려 레이저를 하고 난 직후, 딱지가 떨어진 직후에는 정말 100점 만점에 90점이 넘을 정도로 깨끗합니다. 그런데 왠지 한 5, 6주가 지나면서 약간 색깔이 올라오는 경향이 누구나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아시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피부의 특성인데 이 6주 동안의 미백 관리를 잘 하면은 다시 색소가 빠졌은 직후에처럼 아주 깨끗한 상처로 돌아갈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저때 미백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되면은 50점, 60점 정도로 떨어지게 됩니다. 시술로 만족도가 높다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부작용 같은 것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시술에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시술에 따라다니는 부작용, 특히 잡티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하고 나서 더 진해졌다, 더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그런데 이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딱지가 빨리 떨어졌을 경우, 또는 레이저 시술을 조금 더 강하게 했을 경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돼서 색소가 더 진해지는 것이고요. 색소가 진해졌다 하더라도 그 후에 미백 관리를 잘 하면요, 처음 상태보다는 나은 상태로 끝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정말 드물게 하얗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얗게? 예, 그러니까 빠진 부위만 하얘요. 그러면은 주변 피부하고 조금 차이가 나서 약간 얼룩덜룩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역시 너무 세게 싸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레이저를 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알맞게, 마치 물컵에다가 딱 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붙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시술 전 사진이고요. 저 시술 후 사진은 약 2달 정도 뒤에 찍은 사진입니다. 약간 보면 재발한 부분도 한 서너 군데 보이는데요. 일단 잡티를 뽑을 때는 100점 만점에 70점을 받는다, 이런 목표로 뽑으시는 것이 좋고요. 조금 더 나은 성적을 받으시려면은 한 2~3달 뒤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좀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피부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피부 고민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환자분들 만나서 이야기 듣고 왔습니다. 영상 보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피부과 병원. 평소 피부 잡티로 고민하던 최명희 씨가 병원을 찾았다. 광대 위 꽤 넓은 부위까지 퍼진 검은 색소와 출산 이후 급격히 늘어난 잡티 때문이라는데. 요즘에 화장이 비비나 CC나 좀 얇은 화장이 유행이다 보니까 저는 여기에 그걸로는 잘 안 가려지더라고요. 그래도 또 좀 두껍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피부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고 계속 악순환인 것 같아서. 이분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광대 양측에 있는 잡티가 다수 있는 것이 가장 문제고요.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있는 큰 검버섯이 가장 잘 보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30대 후반에 불과하지만 진단 결과 잡티의 정체는 다름 아닌 검버섯. 초기에는 비교적 크기가 작고 옅은 갈색 반점으로 나타나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며 주위 피부와의 경계도 뚜렷해진다. 레이저를 이용해 광대 양쪽의 점과 잡티는 물론 겹겹이 쌓인 검버섯을 한 층씩 벗겨내는 시술이 이어졌다.
광대에 있는 잡티는 이번 한 번의 치료로 거의 다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마에 있는 점 1개, 그리고 오른쪽 뺨에 있는 검버섯은 2달쯤 뒤에 한 번 더 가볍게 시술을 하시면은 좀 더 완벽한 결과를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칙칙하고 나이 들어 보이고 좀 깨끗하게 안 보이죠? 기미하면 잘 안 없어지고 치료하기 힘든 거 아닌가요? 아기 놓고 나서도 많이 생기고 피부가 건조하니까 나이 들었어도 여자들 보면 기미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요. 자외선이 한층 강해지면서 기미를 호소하는 여성들도 늘고 있다. 은진 씨 역시 광대 부위를 따라 얇게 퍼진 기미가 고민이라는데. 기미까지 있으니까 다크서클이랑 이런 데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너무 부각돼 보이니까 사람들이 어디 아프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화장해도 가려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좀 많았던 편이거든요. 광대 쪽에 색소가 칙칙하다고 그래서 오셨는데 이 광대 쪽의 이 기미는 대부분 붉은색과 갈색기가 반반 섞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붉은기는 홍조를 없애주는 V빔 레이저를 통해서 제거하게 되고요. 갈색기는 C6 토닝 레이저를 이용하시면 좀 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잡티와 달리 뿌리가 없어 완전 제거가 쉽지 않은 기미. 붉거나 갈색을 띠는 기미의 종류에 따라 사용하는 레이저의 종류와 치료 방법 역시 달라진다. 은진 씨의 경우 붉은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모세 혈관을 위축시켜 기미를 최대한 옅게 만들고 미백 관리와 메조테라피를 병행하는 치료가 이어졌다. 비비크림 이런 거 바르고 다니면 이제 땀도 흐르고 굉장히 좀 부담스럽고 그런데 저도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제 편안하게 돌아다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수록 깊어만 가는 피부 고민. 정확한 진단과 시술을 통해 한층 깨끗하고 젊은 피부를 가꿔보는 건 어떨까? 네, 화면 잘 봤고요. 피부는 그 시술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관리를 잘해야 그 재발이 안 되니까 그죠.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피부를 꼭 차지하시길 바라겠고.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1, 2위 여러분 궁금하시죠? 자, 순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부부터 젊어지자 당신의 피부 고민은 자 2위, 1위 뭡니까? 2위 검버섯. 그리고요 1위는요. 기미이네요. 이제 서서히 나이가 올라가기 시작하네, 그죠? 저는 검버섯이 1위일 줄 알았는데. 저는 50도 넘어갑니다.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피부가 저는 뭐 잘 안 나가지고. 네. 좋으시네요. 저는 벌써 고민돼요. 검버섯 이거 하니까 벌써 와닿아요. 네. 기미 검버섯 뭐 잘 모르겠는데 이 안 낫는다고 뭐 없앨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미 말입니다, 원장님 어떻습니까? 네, 드디어 이제 40대, 50대의 가장 고민거리 기미가 나왔습니다. 네. 이것은 역시 또 모든 피부과 의사에게도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하죠. 일단 이제 기미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미라는 것은 주근깨 잡티하고 달리 뿌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즉 주근깨 잡티의 경우에는 뿌리 부분만 날아가면은 그 자리는 웬만하면 다시는 재발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기미의 경우에는 마치 잔디밭에서 한 움큼의 잔디를 뽑았다고 그래서 그 잔디가 다시는 안 나냐? 천만에요. 옆에서부터 자라 들어옵니다. 또 밑에서부터 또 자라 들어오고 그런 것처럼 끝없이 자라 들어오게 돼 있죠. 따라서 이런 기미 같은 것은 색소가 밑에서부터 끊임없이 매일매일 공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미는 죽인다는 콘셉트로 가는 것이 아니고 힘을 빠지게 해서 더 이상 색소를 공급 못 받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기미는 한 가지가 아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가 붉은 기미고요. 또 하나가 갈색 기미입니다. 저기 사진에 보시면은 갈색 기미, 그냥 저거는 그냥 까만 기미입니다. 근데 붉은 기미는 어떤 이름이냐면은 저 까만 기미 밑에 보시면은 붉은 기가 있어요. 피부를 당겨서 딱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 실핏줄들이 짝짝 보입니다. 지금은 저런 붉은 기미가 과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자, 저 붉은 기미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름에 선탠을 하게 되면 등이 처음에 빨개집니다. 그리고 빨개지고 나서 한 4, 5일 지나야 피부가 검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3, 4일 지나면 껍질이 일어나면서 얼룩덜룩해지죠. 자, 중요한 것은 선탠을 해갖고 그날 붉어졌을 때 그날 등짝을 완전히 아이스팩을 하고 뭐 알로에젤로 팩을 하고 해서 붉은기를 상당히 없앴다 칩시다. 그렇다면 며칠이 지났을 때 이런 갈색기가 거의 올라오지 않습니다. 즉 그날 완벽하게 붉은기를 가라앉히게 되면은 갈색기가 잘 안 올라오는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기미라는 것은 주로 기미의 원천이 바로 혈관에 있는 분들은 저 혈관 부분을 제거를 해서 좋아지게 하는 것인데요.
특히 붉은 기미를 없애는 데 가장 많이 쓰는 것은 홍조 레이저 전용인 V빔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네.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별 부작용 없이 모세혈관이 위축돼서 매일매일 공급되는 멜라닌 색소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이사이 미백 주사 그리고 또 미백 관리를 통해서 더 맑은 피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또 그 외에 이제 갈색 기미의 경우에는 오히려 치료가 더 쉬운 경우가 많은데요. 네. 갈색 경우에는 대부분 그 윗부분에 토닝 레이저를 하면서 미백 성분을 넣어주고 또 미백 관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적합함, 즉 붉은 기미냐, 갈색 기미냐 이걸 구분해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미가 생기면 자꾸 늙어 보여요. 자세 보지 마세요. 네. 이거 말이에요. 그 네. 많은 고민,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치료해야 이게 나을 수 있고 또 네. 부위마다 조금 다르지 않아요? 네, 일단은 네. 가장 중요한 것은 보통 10회 정도, 즉 3개월 정도를 한 세트로 잡습니다. 그래서 약한 기미의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10회 정도 치료를 하면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이 하얗신 분은 굉장히 유리하신데 내 얼굴은 왠지 잘 탄다. 그러신 분들은 치료 기간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특히 기미가 얼굴 전체에 다 있는 분들은 오히려 치료 효과가 잘 드러나는 반면에 특히 눈가에만 살짝 선기미라고 그래서 이 안경테 자죽을 따라서 선글라스 테 자죽을 따라서 이렇게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부분이 가장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특히 닦지가 않는 레이저를 최대한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요즘 뭐 유행하는 프락셀 레이저나 IPL 같은 경우에도 눈가 근처는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치료 전에는 저렇게 붉은 기도 있고 검은 기도 섞여 있어서 믹스되어 있는데 시술 후에 보면 톤 자체도 굉장히 밝아져 있죠. 차근차근 하시면은 40대, 50대 여성분들도 젊고 깨끗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피부 고민을 1위로 뽑은 기미가 그 이유가 있죠. 기미는 한번 이렇게 치료를 해도 잘 생긴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기미는 확실히 뿌리 뽑을 수 없는 건지 그리고 부작용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기미가 뿌리 뽑는다는 발상 자체부터 먼저 버리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근거리에서 봤을 때 잘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기미의 가장 부작용은 무엇이냐면은 치료 후에 색깔이 더 검어지는 것이 가장 흔하고요. 네. 그 외에도 색깔이 더 하얗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얼룩덜룩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시술자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네. 이것을 없애주겠다고 또 과용을 하거나 또는 시술을 너무 자주 반복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검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시술을 하다가 뭔지 틀어지는 것 같고 색깔이 더 진해지는 것 같으면요. 그때는 일단 레이저 시술을 멈추시고 천천히 미백 주사를 1주 간격으로 반복하면서 피부가 쉬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피부가 안정화가 되면은 기미가 마구 올라오는 이런 습성들이 가라앉게 되죠. 그래서 기미가 나빠질 때는 레이저 시술은 일단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네, 기미는 검어지는 것도 많이 보셨지만은 이것은 거꾸로 기미 부분의 치료 부위가 C6 토닝이라는 것을 하고 약간 하얘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육안으로 보면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중요한 것은 결국은 검은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때는 천천히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깨끗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이 기미도 그렇고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려면은 시술 후의 관리일 텐데. 그렇죠. 그럼 시술 후 관리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닦지가 않는 시술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기미 시술하고 나면은 각질 제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평상시에. 각질 제거는 반드시 멈추셔야 됩니다. 피부가 건조할수록 더 잘 색깔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피부를 차고 촉촉하게, 그러니까 이 기미 시술을 받고 나시면은 모든 화장품을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하셔갖고 자꾸 촉촉하게 발라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C를 복용하시거나 자외선 차단제와 함께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과 같은 메이크업을 더 잘해주시는 것. 네. 축구할 때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화장품 얘기하셨는데 평소 때도 화장품을 그럼 차게 해서 바르는 게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보통
이 차고 촉촉한 상태가 유지되면은 기미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외선에서 우리 피부의 기미를 만드는 과정 중에는 모세혈관에서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여러 가지 매개체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그날 차게 해줘서 촉촉하게 해줘서 매개차가 덜 나오게 해주면은 기미가 확실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우나 같은 것도 안 좋겠어요? 예, 그것도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보면 나는 자외선을 보는 일이 한 번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미가 심해진다. 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두 가지입니다. 사우나나 찜질방을 좋아하시든지 아니면 이제 갱년기가 돼갖고 이제 이제 여성 호르몬제가 들어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 네. 요 두 가지 원인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고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막 냉장고에 넣으시는 어머님들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자, 이제는 2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1위가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검버섯입니다. 네. 검버섯이 얼굴에 생기면 젖은꽃이 폈다 그래서 더 우울해하시는 분들 계세요. 어머님들. 특히 이 검버섯은 점이나 기미처럼 이렇게 얇은 게 아니라 굉장히 넓게 퍼져 있잖아요. 이거는 치료가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어려운 시술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요. 또 결국은 가장 완치를 잘 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일단 검버섯의 경우에는 외국에서도 에이징 스팟, 나이 들어서 생기는 스팟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우울증의 기본이에요. 이거 나타나면 다 우울해집니다. 그러니까요. 이거 잘 잡으면은 기분도 좋아지고 훨씬 젊어져 보입니다. 네. 그럼 이 검버섯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검버섯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땅바닥에 시루떡 같은 여러 가지 돌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탄산가스 레이저로 이것을 한 겹 벗겨내는 거죠. 전보다만 약간 좀 얕을 뿐이지 좀 넓습니다. 그래서 이 검버섯은 보통 크기가 클수록 깊이는 훨씬 깊어져요. 마치 빙산을 보시면 위에 있는 것보다 아래에 있는 부분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검버섯은 평평한 위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크기가 커질수록 깊이가 깊어지고요. 검버섯은 크기가 작을수록 깊이도 얕습니다. 따라서 작을 때 하시면은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우선 얕은 검버섯을 보시면은 얕은 검버섯은 우리가 보통 KTP나 엔디아 같은 레이저로 살짝만 걷어내게 되면은 한 번에도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큰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여러 겹이 들어있기 때문에 CO2 레이저로 한 겹, 두 겹, 세 겹 이렇게 걷어내다 보면은 나중에 딱지가 앉았다가 일주일쯤 돼서 떨어지고 나면은 완전히 시뻘겋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이 까진 경우에 그 부분이 벗겨져서 다 나아도 빨간기가 몇 달씩 가는 거가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검버섯이 잘 안 낫는다 하는 것은 이렇게 딱지가 떨어지고 낫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다 나은 다음에도 뭔가 색깔이 침착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깊은 검버섯의 경우에는 테이프를 오랫동안 붙이는 거, 아까 질문하신 드레싱을 오랫동안 잘 해주신다면은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버섯은 한 2번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딱지가 떨어진 다음에도 붙이는 드레싱을 개인적으로 3일 간격으로 반복해 주시면은 훨씬 더 깨끗한 얼굴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을 한번 직접 보죠. 야, 이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오히려 하고 나면은 좀 더 깨끗하면 훨씬 앞섭니다. 주근깨 잡티 뽑은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시술 전 남자분이죠. 저렇게 없애버리고 나면은 한 1, 2년 동안은 깨끗하고 훨씬 더 낫고요. 오른쪽에 시술 전후 사진도 오히려 주근깨 잡티보다도 훨씬 더 낫습니다.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결과는 좋습니다. 한 6개월 뒤를 보고 공략하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검버섯 때문에 이제 고민하시는 우리 이제 남성 여성분들 다 마찬가지니까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관리를 잘 하더라도 다시 난다. 근데 다시 재발하는데 이걸 왜 하냐.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오늘의 주제는 오늘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피부를 포기하지 마시라는 게 오늘 저의 주제입니다. 허나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재발하지 않냐 이렇게 불만 갖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일단은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일단은 요즘은 모든 대사가 깨끗하게 하는 거죠. 특히 나이 먹으면은 사람들에게 능력 없어 보인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도 다 깨끗이 하고 싶어 하시죠. 근데 한 번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검버섯이 제대로 안 빠졌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는 딱지 관리를 잘 하시면은
한 번에도 뽑힐 수 있어요. 그래서 딱지를 최대한 오래 끌고 가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왠지 빠진 건 같은데 색깔이 앉아있다. 네. 이것은 마치 주근깨와 잡티 뽑는 원리하고 똑같은 레이저를 한 번 더 반복하시면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검버섯은 끝까지 가셔야지 중간에 멈추시면은 처음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검버섯은 욕심내지 마시고 최소 2번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오시면은 6개월 뒤에는 깨끗한 피부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거 자꾸 재발하는데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사실 2번 했거든요. 네. 레이저를요? 표 안 나죠? 네, 깨끗하세요. 처음 했을 때 6년 전에 했는데 이게 금방 올라오더라고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선크림 나처럼 우습게 생각했거든요. 안 발랐어요. 그랬는데 금방 올라와서 또 3년 전에 한번 했는데 관리 좀 했어요. 하니까. 깨끗하게. 지금 아직도 표. 아니 박사님 얼굴 좋으시다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진짜 얼굴 좋으세요. 아니 검버섯을 하셨다고요? 뭔지 모르겠어요. 뭘 했어요? 뭐 하나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렇듯이 이 관리 중요한데 색소 침착이 중요한데요. 아까 딱지도 알아봤고 세안 관리도 알아봤는데 이게 그 외에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딱지 안 안고 좀 더 깨끗해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병원을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이럴 때 이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미백 관리라고 있는데 과연 이 미백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미가 잘 못 올라오도록 사실은 이 색소 침착은 기미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색깔이 올라오지 않도록 항산화제를 투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뭐 코엔자임 Q10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해서 네. 그 피부에다가 이 전기용동법을 이용해서 직접 넣어주기도 하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우리 피부가 이렇게 탱탱함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게 바로 물광이라는 거거든요. 네. 전문 용어로 히알루론산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을 직접 주사를 놓게 되면은 피부에서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특히 진피층에서. 네. 그래서 이 물광 주사 같은 것을 기미 쪽에 놔도 색깔이 밝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즉 세수나 화장을 즉시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후관리로 반복하시게 되면은 색소 침착을 훨씬 줄일 수 있습니다. 레이저 한번 하셨다가 색소 침착이 있어서 다시 레이저를 해야 되나 고민이신 분들은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뭐 주사나 이렇게 관리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앞서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우리 1, 2, 3, 4위 순위 맺혀가지고 시술법을 알아봤는데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하니까 이게 순위도 헛갈리고 시술법도 헛갈리거든요. 지금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원장님? 예, 이제 한번 그 총정리를 아주 간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이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보시면은요 왼쪽에 있는 게 점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덩어리가 확 박혀 있다. 저게 1mm 박혀 있냐, 2mm 박혀 있느냐. 어쨌든 저 뿌리까지 다 뽑아야지 점은 뽑히는 것이고요. 점이죠, 점. 예. 저 밑에 빨간 건 지하수예요? 그거는 이제 모세혈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넓적한데 점보다는 약간 좀 얕죠. 그러니까 얇고 좀 넓게 돼 있는 게 검버섯입니다. 역시 저것도 돌이라 생각하시고 캐야 됩니다. 뿌리까지. 다만 얕기 때문에 흉터는 잘 안 생기죠. 자, 이제 점과 검버섯은 전부 태워서 없애는 종류의 레이저이기 때문에 진물도 나고 딱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하고 검버섯은 약간 좀 준비를 하고 가야 되죠. 근데 그 우측에 있는 거 잡티나 주근깨의 경우에는 빗자루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 이게 이 연탄재 가루가 위에 이렇게 싹 깔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거는 위만 살짝 쓸면 잘 없어져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기미는 저 연탄재가 밑에까지 다 박혀 있어요. 쓸어도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네요. 따라서 저 기미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공급되는 저 연탄재 같은 멜라닌 색소를 공급이 안 되도록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측은 별로 티가 안 나는 쪽으로 시술을 하는 것이고 점이나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티가 많이 난다. 저기는 뭐 드레싱도 해야 되고 세수도 한참 못하고 이런 것이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면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깔끔하네요. 이거 마치 그 시험에 나오는 그 족보처럼 딱 해놨습니다. 이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이 지금까지 우리 자외선 차단, 뭐 딱지 관리 다 말씀드렸는데 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이 차단제만 발라주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좋은 방법도 있습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도 효과 있게 바르자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SPF가 30을 넘어야 됩니다. 30 이하는 안 바르는 거하고 똑같고요. 그렇지만 30, 50, 90, 100 이렇게 높아진다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네. 따라서 차단 지수는 SPF 30에서 50 정도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네. 도대체 어느 정도 양을 얼굴에 사용할 것이냐 그랬을 때는 보통 자기 그 둘째 손가락의 끝마디 정도에 가득 담은 정도, 치약을 짠 정도, 저만큼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예. 특히 저거를 바로 얼굴에다 바르지 마시고요. 양쪽 광대에다가 톡톡 찍으신 다음에 약간 30초나 1분 정도 기다려서 미세하게 마른 다음에 펴주시면은 좀 더 효과 좋게 바르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비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을 해주시면은 여자분들은 기미 예방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이렇게 손바닥에 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 이렇게 바르는데 이러면 안 되네. 그러면 반은 안 되죠. 반은 손바닥에만 묻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르는지 이렇게 바르면 안 되죠. 로션도 요즘 이렇게 안 바릅니다. 귀찮으시니까 그냥 그렇게 바르세요. 아니, 로션 만들어서 바르거든요. 로션 그렇게 바르세요? 여튼 이거 바르는 그 요령도 있잖아요, 원장님. 나가기 30분 전, 1시간 전 언제 바르는 게 좋은 것인지 하나 하고요. 저는 등산을 좀 좋아해서 이제 날씨 좋으니까 등산을 자주 다니거든요. 그럼 한 2-3시간은 산에 있잖아요. 물론 그늘도 있습니다만 태양 햇볕도 있거든요. 자주 뭐 중간중간 발라주어야 되는 것도 있죠. 예, 당연하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3시간 정도 지나면 벗겨진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특히 땀이 많이 나면은 더 자주 발라주셔야만 하고요. 이제 SPF가 90이나 100 정도 되는 것은 이제 한 5시간이나 6시간 정도마다 발라주시면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보통 센 거는 2번 정도, 보통 SPF가 30이나 50 정도인 것은 3번 정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이제 전 발랐어요. 근데 제 피부가 이게 좀 잘 타나 봐요. 그래서 갔다 오면 좀 뻘개지거든요. 또 시간 지나면 좀 괜찮아지긴 하는데 이 뻘걸 때는 아까 진정할 수 있는 팩 같은 걸 해주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죠? 예, 아무 팩이나 상관없이 얼굴에 붉은기가 가라앉을 정도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수분팩이든 뭐 알로에 젤이든 이런 것들을 냉장고에 넣고 차게 해서 탄 직후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훨씬 덜 타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안 되는 방법이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생각해 보세요. 산에 가잖아요. 선크림 요즘 대부분 발라요, 남자들도. 반점 올라갔어. 막 가다 보면 막걸리 달자, 먹거리 내려오면 뭐 합니까? 사우나 가거든요. 더 더우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더 까매지죠. 그러면 있었네. 산에 갔다가 버스 타고 올 때 버스에서 발라야 되겠네. 버스에서 해요? 해야 되겠네. 하다못해 내려오는 길에 차 앞에 그 에어컨에다가 얼굴을 들이미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열을 식혀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SPF 이야기를 하셔서 말인데 이 SPF 지수가 높을수록 피부에 더 안 좋다, 트러블이 생긴다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차단 지수가 높아질수록 여러 가지 화합물이 들어가거든요.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여러 가지 중금속이 함유된 것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너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30에서 50 정도 되는 것이 좋고요. 다만 이제 지수가 약간 낮아지면은 효과도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약간 백탁 효과가 나는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백탁 효과. 하얗게 되는 효과요. 바른 직후에 보면 하얗게 되는 그런 선크림은 차단력은 훨씬 좋고요. 이 화학적 차단제가 적게 들어갔기 때문에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근데 그거 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차단제는 이렇게 보면 화학적 차단제하고 물리적 차단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마스크만 써도 차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차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미가 심하신 분들은 약간 백탁 효과가 나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또 이제 여드름이 나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젤 타입으로 된 선크림을 사용하셔야지 대부분 선크림은 오일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사용하시게 되면 결국은 여드름이 심해져서 그래서 트러블이 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타진 않는데 얼굴이 여드름이 나네요. 젤 타입 선크림도 있었네요. 네네, 젤 타입의 선크림을 사용하면은 여드름은 훨씬 덜 나는데 그렇겠네요. 여성분들이 화장이 약간 밀리는 느낌을 갖는다고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풀어봤고요. 제가 여성으로서 드릴 질문은 요즘에 미백제 화이트닝 제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화이트닝 연고 화이트닝 화장품 이렇게 나오는데 비싸거든요. 그게 비싸요. 근데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쓰면서도 좀 찝찝한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저 입장에서도 부끄럽지만은 이 미백 연고조차도 효과를 발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하물며 미백 화장품을 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것은 참 힘들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이드로퀴논이나 또는 비타민 A 연고를 바르면
기미가 없어진다 이런 말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백인한테는 통용이 되는데 동양인한테는 그닥 통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비타민 A 크림의 경우에는 얼굴에 바르게 되면은 10분 중에 9분 정도는 피부가 빨개지고 나중에 붉어지면은 색깔까지도 더 검어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부작용이 따르는 이런 미백 크림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끊었을 때 기미가 악화되는 그런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외선으로 또 6, 7, 8월 또 저희가 또 안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피서도 가야 되고 그렇죠. 즐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워낙 이 그 햇볕을 차단하는 건 좋습니다만 또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고 꼭 좀 적절히 필요하기도 한데 어느 정도 잘 할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 보시는 우리 중장년 어머님들께 한 살에 더 젊으실 수 남자분들도 포함되겠네요. 그죠? 한 살에도 어려 보이는 동안 비법. 이런 비법 있으면 좀 풀어주십시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얼굴이 건조해지는 것이야말로 노화의 지름길이고 색소의 지름길입니다. 네. 따라서 제발 열심히 씻지 마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나서 얼굴이 건조하다 이러면 벌써 피부 망가지는 것입니다. 아침에 씻고 나서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물세안만 하십시오. 네. 그리고 화장을 지울 때 여러분들 스크럽도 사용하시고 클렌징 오일, 클렌징 크림 2번, 3번 뽀득뽀득 씻어서 화장품이 단 한 톨도 안 남게 하겠다고 피부 장벽까지 다 파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특히 얼굴이 건조할수록 피부 노화가 빨리 온다는 점 명심하시고 네. 절대로 세안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미는 거 하지 마십시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건조해지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여드름이 많은 분들은 수분 크림을,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은 영양 크림을 여러 겹 바르세요. 자꾸 화장품을 뭐 스킨, 로션, 수분 크림, 에센스, 영양 크림 여러 개를 바르는 것보다 건조하신 분들은 그냥 로션하고 영양 크림 또는 에센스하고 영양 크림을 여러 겹 바르세요. 화장품 여러 개 쓴다고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름엔 특히 차게 보관하셔서 2겹, 3겹 얇게 바르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갔다 와서 피부가 좀 탄 것 같고 얼굴에 약간 화끈거리는 느낌이 있다면은 집에 가서 아주 싼 수분팩이라도 하나 하시고 그러고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날 배운 걸 그날 공부해야 하는 것이 가장 공부 잘하는 비법이듯이 그날 탄 부분을 그날 제거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부를 갖는 비법입니다. 집에 장비약처럼 사놔야 되겠네요. 수분팩 같은 거. 수분팩 같은 거를. 근데 자꾸 로션 뭐 복잡하게 말씀하시는데 남자들은 보통 스킨 바르시잖아요. 스킨 바르고 로션 바르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 스킨은 꼭 써야만 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알고 계시지만요. 스킨의 주 기능은 스킨 로션은 얼굴에 탈지, 기름을 빼는 것입니다. 근데 얼굴이 건조하신 분들이 이미 기름이 없는데 뭘 뺍니까? 그러니까 얼굴이 당기시는 분들은 스킨을 쓰시면 안 됩니다. 바로 로션으로 들어가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남자분들도 애프터 쉐이브나 이런 것들, 에스트린전트 이런 거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건조하시면. 그러니까 일단 건조할 때는 로션만. 그리고 남자분들은 대부분 그 기름이 없다면 수분 크림만 사용하시고 기름이 있다면 스킨과 수분 크림을 사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오늘 저희 공쿨 주제는 우리 중장년층의 우리 어머님, 아버님 분들께 좀 더 젊게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화 은교 보니까 이런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젊음이 너희의 노력으로 받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이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벌 받아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좀 젊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서울피부과의 류병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에 열리는 무료 건강교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 신세계백화점 센텀점 9층 문화홀에서 척추 질환의 합리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명은병원의 윤명수 진료부장과 함께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을 위한 건강한 교실이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요. 자, 저희 퀴즈 남겨놓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안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치 여러 겹이 쌓여있는 시루떡을 한 겹씩 벗겨내야 되는 피부 트러블은 무엇입니까? 자, 1번, 1번 기미. 2번 네. 검버섯, 3번 점이 되겠습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일명 저승꽃으로 불리는 겁니다. 네, 정답 아시는 분은 저희 공개 클리닉 웹 홈페이지에 오셔서 퀴즈 게시판에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예고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어머님들 정말 관심 많고 또 걱정도 많은 질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부인과 질환인데 네. 막상 병원 가려고 그러면은 좀 찜찜하고 네, 이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 이 고민을 다음 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덥고 습한 날씨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건강하세요. 프로그램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자연의 순수함을 담은 천사연구소에서 헤어케어 세트를, 웰니스 건강식품에서 대장건강기능식품을, 주식회사 JBT에서 관절건강기능식품을, 매혹적인 피부를 위한 선택 벨루스킨에서 앰플 세트를, MB테라피에서 바른자세 척추 건강을 위한 힐링 슈즈를 드립니다.